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1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19쪽, 교과서는 99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비특이적 방호작용과 특이적 방호작용에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체액성 면역의 항원항체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항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원이라는 거는요,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한 병원체나 아니면 이물질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내 몸 안에 있는 분자나 세포는 전부 다 내 자신의 세포나 분자라는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입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나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표식이 없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공격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항체 생성을 포함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바로 항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원체로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라는 거는요, 독소 아니면 꽃가루 또는 다른 사람의 혈액 이런 것들도 모두 공격해야 될 항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항원은 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당,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런 거대 분자들을 항원으로 인식하는데 주로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우리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세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세균의 요 세균만 특이적으로 가지는 요 표면에 분자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거. 이 표면에 있는 요 부분을 항원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이 세균의 표면에 있는 특정한 분자, 대부분 단백질 를 인지를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아니네? 그러면 얘는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해야 될 놈이구나 라고 해서 면역 반응이 진행. 요렇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항원이라고 부른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항체는요,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Y자 모양입니다. 감마 글로불린은 여러분이 이 감마는 그 알파 베타 감마의 감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체 모양 자세히 보면요, 쌤이 지금 그리는 것처럼 두 개의 긴 펩타이드 사슬, 그 다음에 또 쌤이 그린 두 개의 짧은 펩타이드 사슬,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Y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항체의 Y자 모양의 요 셈이 초록색으로 친 부분은요, 바로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그러니까 이 초록색 부분은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겠죠? 이 초록색 부분은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항체마다. 하지만 노란색 부분은 대부분의 항체에서 불변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대부분의 항체에서 공통된 구조는 요 노란색으로 친 부분,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은 수백만 가지의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양이 아주 다양하다. 오른쪽에 항체의 종류 보겠습니다. 항체의 종류. 항원, 요렇게 별 모양이 파인 거, 육각형 모양이 파인 거, 노란색 모양이 파인 게 있고요. 항원의 종류, 노란색 별, 초록색 육각형, 회색 동그라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별이랑은 얘가 결합하겠고요. 육각형이랑은 얘네 둘이 결합하겠고, 이 동그라미랑은 얘랑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이 부분에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특정 항원과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체는 각각의 특정 항원에만 작용합니다. 오른쪽 그림 마저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의 항체는 여러분 입체 구조를 봤을 때 별이랑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종류의 항원이 있다고 치면은 별이랑만 결합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회색 동그라미가 왔을 때는 결합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부르고요. 한 가지 항체는 한 가지 항원에만 결합합니다. 입체 구조가 딱 맞는 항원과만 결합을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입체 구조가 맞지 않은 이 동그라미랑 별 모양 항원과 반응하는 이 항체랑은 결합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99쪽 한번 볼게요. 99쪽 아래 그림.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항원 결합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 중에서 내 몸의 물질이 아니니까 공격해야 될 항원으로 인지를 하는데, 이 병원체 자체를 인지한다기보단 특정 병원체마다 병원체 표면에 특이적으로 가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노란색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이렇게 삼각으로 뾰족한 모양의 물질을 가지죠. 대부분 표면에 이렇게 존재하는 특이적인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항원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체 중에 여기 입체 구조가 뾰족이랑 맞는 애, 항체 A, 얘만 병원체랑 결합을 하고, 네모난 항체 C랑 이 동그란 항체 B는 이 병원체와 결합을 할 수가 없었죠.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한 항체는, 한 가지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병원체랑만 결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항원이라는 것은 병원체 표면에 있는 특정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트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항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얘를 다 지우고, 먼저 이쪽에 세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이 있다면 이 세균의 표면에 쌤이 우리 여기 프린트에서 봤었던 별 모양의 항원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별은 요 세균이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면의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일단 선천적 면역 일어나겠죠? 1차 방어. 1차 방어 일어나서 대식세포가 식균장을 통해서 표면에 항원을 제시를 해줄 테고, 그러면 보조티림프구가 인식을 해서 보조티림프구가 세포독성 티림프구 활성화, 그 다음에 비림프구 활성화해서 비림프구가 형제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할해서 형제세포가 항체를 생성을 하겠죠?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체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요렇게. 별을 하나 더 그릴게요. 요렇게. 이건 우리 오른쪽에 있었던, 우리 프린트에서 봤었던 항원과 항체 모양이 별과 핑크색 항체라서 쌤이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항체가 세균을 둘러싸게 되면 당연히 이 항원 결합 부위가 세균의 항원과 결합을 하니까 이 뒤쪽에 쌤이 불변한다고 했었던 이 부분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겠죠.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누가 인식하냐면요, 우리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대식세포가 얘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대식세포가 이 부분들을 인지를 해서 식균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들이 세균을 둘러싸면 세균이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을 무력화할 수도 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을 무력화 또는 중성화한다고도 하는데요. 만약에 항원이 독소라면 독소가 작용을 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중성화,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대식세포가 빨리 인지해서 얘네를 식균작용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이번에는 선생님이 세균을
여러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가 아니라. 얘가 세균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표면에 제시는 그 별은 쌤이 생략 하고, 그러면 항체가 이렇게도 붙을 수 있고 하나의 세균에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왜냐면 항체는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세균에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여러 마리의 세균이 항체에 둘러싸여서 덩어리가 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혈액 속으로 침전되게 됩니다. 침전이 되면 또 대식세포가 훨씬 더 빠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잘 인식을 해서 또 얘네한테 와서 식균 작용을 통해 세포 내부로 끌어들여서 제거를 한다는 거죠. 또 덩어리져서 침전돼 있으면 대식세포한테 빠르게 더 인식될 수가 있다. 그리고 쌤이 그림 때문에 이렇게 그렸지만 세균은 대식세포보다 훨씬 작습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마리가 응집해 있어도 대식세포가 다 식균작용을 통해 삼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항체가 작용하는 방법이었고요. 항체는 체액성 면역이니까 체액에 해당하는 거, 혈액, 림프액, 그리고 조직액에 모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면역 반응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항원의 1차 침입 시 보조 T세포의 도움을 받은 B세포가 기억이랑 형질로 분화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는 거, 요게 1차 면역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교과서 99쪽 그림과 함께 볼게요. 여러분이 조금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번 복습할 겸 해볼게요. 우리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서 내부 방어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 들어온 세포를,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을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으로 삼켰었죠. 대식세포를 써볼게요. 얘가 식균 작용으로 병원체에 항원을 삼킨 다음에 그 항원을 잘게 잘라서 대식세포의 표면에다가 항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항원 제시. 그러면 누가 인식을 했냐면요.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을 인식을 해서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B림프구를 증식과 분할을 시키는 것을 자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됐었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을 했었죠. 그러면 이 항체는 여기 있는 요 노랑이 항원 있죠? 요 노랑이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애고 항원항체 특이성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 항원 A를 제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면 쌤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차 면역 반응이었습니다.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항체의 농도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X축을 시간, Y축을 항체 농도로 하겠습니다. 항체 A가 처음 침입하고 나서 항체 농도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면은 대략적으로 6, 7일 후에 항체의 농도가 증가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체가 침입하고 나서 바로 항체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 이후에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항체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의 작용으로 항원이 다 제거가 됐다고 치면
항원이 제거가 되면 이 노란 박스, 쌤이 친 이 노란 박스에 있는 부분이 항원의 침입에 의해서 얘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항원이 제거가 되면서 항원의 숫자가 줄면 요 반응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항체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요게 1차 면역 반응이었을 때 그래프로 그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성됐던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보겠습니다. 형질세포는요, 항체를 생성하는 애였지만 수명이 짧습니다. 반면에 기억세포는 수명이 길어요. 수년에서 어떤 것들은 평생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수두나 홍역 같은 경우에는 기억세포가 평생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들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동안에 걸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 감기 같은 감기 바이러스의 기억세포는 대략 1년 정도 수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감기는 이제 기억세포가 줄어들면 그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아프거나 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억세포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형질세포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래 살아남다가 만약에 항원 A가 두 번째로 침입했다고 칠게요. 두 번째로 침입을 하면 이 기억세포의 표면에는 얘가 처음에 1차 침입했을 때 형질세포가 만들었었던 이 항원 A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가 붙어 있습니다. 항체는 분비가 돼서 항원과 달라붙어서 항원을 체액성 면역을 통해 항원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포 표면에 제시돼서 수용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항원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두 번째 침입했다. 그러면 요 기억세포에 있는 항체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체 역할을 하는 항체가. 이 항원을 딱 맞겠죠? 왜냐면 항원 A 때문에 만들어졌던 기억세포니까 노란색 항원과 딱 맞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인식해서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 다음에 빠르게 항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만약에 항원 A를 두 번째로 주사를 했을 때, 즉 두 번째 침입했을 때는 일정 시간 기다리는 기간이 없죠. 기다리지 않고 항체의 농도가 바로 높아지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또 높아지는 기울기를 보세요. 1차 침입했을 때보다 훨씬 급격하게 높아지죠. 즉 1차 침입했으면 처음에 대식세포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부분이 시간이 걸리지만 얘는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훨씬 대량으로 항체를 생성할 수 있어서 급격하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란색 쌤이 박스친 과정에서 특정 이 비림프구의 항체가 항원과 친화력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이제 2차 면역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는 훨씬 항원과 결합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침입했을 때 훨씬 급격한 농도로 항체가 생성이 될 수 있다. 빠르게 그리고 면역 반응으로 치유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병원체가 침입했음에도 항체가 대량 생성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별 증상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다시 프린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면역 반응은 아까 쌤이 노란색 박스로 쳤던 부분, 보조 T세포의 도움으로 B세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형질세포 항체를 생산하고, 지금 1차 면역은 줄글로 봐도 굉장히 길죠. 하지만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한 후 바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항원의 재침입이라는 점, 같은 항원의 재침입, 그리고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을 때가 기준입니다. 2차 면역 반응이다 라고 하는 기준은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어서 빠르게 항체를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면 1차 면역 반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 후 형질세포와 항체를 생산하는 게 바로 2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요 왼쪽의 그림은 1차 면역 때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2차 침입을 했다. 2차 침입. 2차 침입을 하면 기억세포가요. 대량으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대부분은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가 되고 일부는 또 그 질병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일부는 또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대부분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되니까 항체가 빠르고 그리고 급격하게 높아진다. 밑에 그래프 똑같습니다. 1차 침입했을 때는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항체의 농도가 증가하고 2차 침입했을 때는 바로 항체의 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항체의 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높아지고 다량의 항체가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차 X 침입, 2차 X 침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러분 Y를 봅시다. 이번에 Y라는 항원의 1차 감염입니다. 그러면 Y라는 항원이 들어와도 어차피 1차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아까 있었던 기억세포는 항원 X에 때문에 만들어졌던 기억세포이기 때문에 Y랑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원 Y가 들어오면 1차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 Y가 들어오면 얘는 이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고 그 다음에 항체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Y가 2차로 침입한다면 나중에 Y가 이쪽에서 2차 침입한다면 이때도 Y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기억세포가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도 선천 면역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 2차 면역 때 항체가 빠르게 그리고 다량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얘는 2차 면역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즉, 2차 면역 반응은 항체가 빠르고 다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간다 했었죠.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생성하게 합니다. 기억세포를 생성하려면 일단 처음에 항원에 노출이 돼야겠죠. 인위적으로 항원에 노출시켜서 1차 면역 반응을 진행을 시킵니다. 인위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다음에 그 항원이 또 침입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항원에 노출시킬 때 그냥 세균 그대로인 그 자체, 강력한 세균에 노출시키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질병을 앓겠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1차 면역 반응에 노출시킬 때는 항원을 좀 약화시켜서 약한 항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나 병원체의 일부 혹은 독성 물질을 약화시킨 항원으로 면역작용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독감의 백신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특정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걔를 주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화된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항원을 넣었을 때도 아주 심각하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 면역체계는 작동하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다 일어나면서 1차 면역작용, 체액성 면역의 1차 면역으로 기억세포가 생성이 될 거고, 그렇게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진짜 누군가한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2차 면역 반응으로 빠르게 항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백신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원항체 모형으로 혈액형 판정하기 요 19페이지 아래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막 지난 시간 내용도 알아야 되고 오늘 내용이 단어도 1차 방어, 2차 방어에서 1차 면역, 2차 면역 헷갈리기 때문에 꼭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